반갑습니다. 총충부동산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미국 대선은 끝이 났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정말 잘 어울리는 사진으로요. 총격을 당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트럼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미국에게 상당히 어울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전 세계는 금리 급등과 함께 경제 암흑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유명하고요. 대통령 당시에도 동맹이 필요 없었어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한 가지 분석이 나왔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약대로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면 무역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예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전략가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추가 부과했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효과로 패드가 기준금리를 130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로존은 GDP 성장률의 경우 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기준금리가 4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역시나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은요,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인으로요,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이에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문재인 패싱이라는 단어와 함께 김정은과 단독 정상회담을 2차례나 가졌었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혈맹 관계고요. 트럼프 임기 초에는 북한과 전쟁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과 단독 회담 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면적인 내용은 더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내용은 오늘 내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방위비를 올리라고 합니다. 이때 재밌는 게 좌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미군 철수를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막상 미군 철수 이야기 나오니까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주둔하기를 원한 거죠. 정치란 게 뭐 다 그런 거죠. 트럼프는 좌우의 개념이나 동맹 이런 거 상관없이 미국을 원하면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김정은과 협상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나라와 협상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네, 북한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고 트럼프는 진짜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또 미국이죠. 트럼프는 이걸 바탕으로 다시 우리나라에게 수조 원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서 다시 미국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요. 방위비 인상 등으로 미국에게 이제 삥을 뜯기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유럽으로요.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제가 5년 전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트럼프가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있고 유럽 정상들이 서있고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트럼프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진이 돌았어요. 그때도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게, 야,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길 원한다면은 나토의 방위비를 올려라 라는 거였어요. 또 푸틴을 나쁘게만 받는 것도 아니었죠. 좀 좋게 포장하기도 했었고 친근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또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겠죠.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요, 나토한테 방위비를 늘리라고 했었는데, 최근 트럼프는 나토한테 GDP의 3%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원해서 주둔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 달라고 하고 있고, 실제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던 경험이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럽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는 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럽에서 전쟁을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군 철수해버리고 뭐 군수물자 팔아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유럽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자, 이제 유럽은 자국 방어를 위해서 군사 무기를 구매해야 하고요. 또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큰일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국가잖아요. 뭐 미국한테 깨지긴 했었지만은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의 그 전쟁 교범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독일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국가입니다. 걔네들이 무장했다는 거는 다시 주변 국가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 있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었나? 그런 거 다시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또 유럽대로 난리예요, 이제. 지금까지 유럽은 이제 복지 중심, 그리고 경제 중심으로 비용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방위비를 부담해야 되게 되고, 그러면 뭐 복지가 이제 줄어든다든지, 또는 군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인데 2018년도에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 때렸죠. 그때 외환 조작국으로 해갖고 뭐 환율까지 건드려버리고 춥다고 시진핑이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눈길 한번 쓱 주면서 시진핑이 호주머니에서 손 뺏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두드려 잡았었죠. 트럼프는 대놓고 관세를 10%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2018년도 무역 전쟁할 때 트럼프가 내었던 전략이었어요. 지금 또 중국의 경제가 힘든데 앞으로 더 중국을 압박하게 되겠죠. 중국은 2018년부터 실업률이 급등을 합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걸면서요, 중국에 있던 기업들 보조금 지원하면서 미국으로 다 오라고 땡겼었죠. 그리고 중국의 실업률은 지금 또 예전에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외환 조작국으로 몰면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외환 조작국에 포함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트럼프가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국가들을 상대하면서요, 이게 뭐 아군적군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게 도움되면 친구 되는 거고 아니면 적이 되는 거,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보시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나토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이제 비용을 미국한테 돌려줘야겠죠. 또한 관세를 10% 올려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렇게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서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파월한테 야, 금리 인하해 라고 했었는데 파월이 싫은데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파월한테 야, 너 교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월이 내 임기는 2년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리죠. 이 말이 뭐냐면요,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뭐 관세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방위비를 올려받아서 돈을 받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하지 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월은 파월 나름대로 달러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 금리를 또 인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은 다른 국가들, 이제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서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요, 전 세계 경제는 정말 암흑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